자, 이어서 바로 객관식 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7번도 지난번처럼 의외의 킬러 문제가 됐습니다. 그 정답률이 56% 나왔고요.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 프린트엔 아마 박스채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교과서에도 박스채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프린트에 그대로 옮겼는데, 자, 저 박스형 문제를 박스로 내는 이유는 그냥 풀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박스에다가 풀이 과정을 서술해주고 빈칸만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박스형 문제를 박스를 제외한 상태로 푸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박스를 충분히 연습을 해서 많이들 풀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박스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박스를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만약에 그 박스가 제거가 되고 단답형의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박스가 제거가 된 채로 이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돼버리면은 진짜 정답률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될 거는 직선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직선의 본질은 계속 얘기하지만 기울기와 정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절편이다. 왜냐면은 x절편과 y절편을 모두 알면은 바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직선의 본질은 저거니까 저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고 그래프를 확 그려버리셨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 x-y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mx 플러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이 2, 4분면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일단은 둘 중에 아는 걸 먼저 그리는 겁니다. 자, 아는 거는요, 얘를 보시면은 절편이 1과 마이너스 1이죠. 즉 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풀어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지금 얘는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미지수가 하나라는 거는 기울기만 모른다는 겁니다. 자, 직선의 본질은 기울기와 정점이었고요. 기울기는 모르지만 정점은 알겠구나. 그래서 정점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반드시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자, 정점이라는 건요, 반드시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항상 지나는 점이죠. 자,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항상 대입해도 성립한다. 즉, 얘는 항등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항등식이다. 자, 그래서 쌤이 항등식은요, 그쵸, 동형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동형 정리를 해야지 개수를 비교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항등식은 동형 정리를 해야 됩니다. 즉, 얘는 우리가 이 m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m에 대해서 동형 정리, 즉 m에 대해서 1차, 그리고 m을 포함하지 않는 놈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하셨어야 됐어요. 자, 즉 m 곱하기 x-1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어서요. 자,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점이구나. 즉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과 2, 4분면 위에서 만나야 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러려면은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역시나 경계 중심으로 사고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처음과 끝이 언제일까? 근데 여러분들 처음만 생각하면 당연히 주어진 점에서 처음과 끝이 아닐까요? 왜냐면 모르는 점은 어차피 몰라. 그쵸? 우리가 주어진 이 점과 이 점에서 당연히 처음과 끝일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세요. 경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경계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걸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어지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그어지거나 저거하고 저거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한 점이 있고요. 기울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때의 기울기랑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기울기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증가량 분의 증가량을 관찰하기로 했죠. 여러분들 이거 점 또 여기 0,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런 거 다 따져서 보지 마시고 직각삼각형 그리면 얘 한 칸이고 얘 두 칸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겠지. 즉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 얘는 이제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잖아요. 그쵸? 즉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인데 자, 여기서 맹점은 이거의 기울기가 mx 플러스 y니까 우리는 항상 기울기는 y는 어떤 거 x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기면은 얘가 마이너스 m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범위는 m은 2분의 1부터 2까지 이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과 2를 더해서 2분의 5다. 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박스로 된 문제는요, 박스를 벗겨버리고 스스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직선은 기울기와 정점, 그리고 특이한 점, 절편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울기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르다. 네. 자, 명심하시고요. 8번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8번. 자, 요 놈도요, 의외의 킬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긴 했고요. 정답률은 64.4%. 지난번 객관식 9번 정도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8번이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예상했냐면은, 쌤이 프린트에서 줄 때는요, 연장선이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율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것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사고하셨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걸 찾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나 이것도 비율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분과 외분이다. 두 점을 찾은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자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직접 구하다가 계산이 많이 미스가 되거나 아니면 계산이 틀려서 다시 계산해보는, 왜냐면 13이 잘 안 나왔거든, 계산 실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계산해본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계산은요 이렇게 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거 비율 문제니까요 비율로 풀 텐데요, 여러분들 쌤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답형 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줄 때 쌤이 그거를 쉽게 풀 수 있었던 거는 구하고자 하는 게 좌표였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보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풀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8번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좌표잖아요. 물론 OC의 최대값이지만 C의 좌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그걸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좌표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좌표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표현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하면은 A가 7,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A, B를 잇는 직선이 이렇게 될 텐데 거기 위에
A, B는 4BC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개가 있겠죠. 자, 하나는 얘가 A, B인데, 자, BC가 여기 있어서, 자, 이 비율이 1대 4인 경우가 하나 존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C가 이 안쪽에 있어서 이 비율이 1대 4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식 계산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좌표를 그리지 않고 선분을 그렸다면은 이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좌표에 표현을 해보는 순간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부는 버리셔도 돼요. 당연하잖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얘가 당연히 길지. 그러니까 좌표에 표현을 해보셨으면요,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비율로 그리지 않더라도 둘 다 구하지 않고 외분점만 구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표는요, 좌표가 주어지면은 평면 위에 그려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1대 4죠. 그러면은, 자, 얘도 1대 4니까 1대 4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4칸. 그래서 쌤이 일부러 4칸으로 맞춰 놓은 거야. 얘가 4칸이면 얘 1칸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칸 내려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1대 4인데, 자, 보시면 얘 7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가 8칸이잖아요. 그럼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칸 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요, C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OC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해주시면은 9 더하기 4 해서 1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훈을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좌표는요, 여러분들 평면 위에 그려서 표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좌표도 역시 분점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율로 계산했으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비율 이용해서 그리면 딱 2단계로 끝났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그 다음에 객관식 9번은 여러분들 2부 순서에서 풀기로 하고요. 자, 1부의 마지막을 단답형 3번 풀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요, 서술형 1번과 2번은 제가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해드렸고, 뭐 새로운 시야를 이야기해드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1번, 2번은 풀지 않고요. 2부에서는요, 객관식 9번이랑 단답형 5번, 서술형 3번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단답형 3번.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하긴 했죠.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요. 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의외의 킬러였어요, 진짜. 오히려 서술형 3번보다도 단답형 3번을 맞힌 친구들이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거의 10에서 15%의 정답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쌤이 채점을 풀로 다 하지 않았지만 저 정도의 정답률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낸 거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정답률일지 몰랐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프린트에서는 계산이 굉장히 쉬웠어요. 계산으로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계산을 2배로 늘린 거예요. 2배로 늘려놓으니까 루트가 2개가 발생을 하죠. 아마 이거를 계산해서 풀려 했던 친구들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 계산이 꽤 복잡하거든요. 자, 평면을 그립시다. 0,6이고 하면은, 자, 여기서 근 접선이니까
접선의 x절편이 k니까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건 요 k를 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했으면 기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접선을 그어주시고 수직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의 길이는 6이고 이거의 길이는 2루트2고 자, 3이고 루트 2죠. 3 루트 2면 루트 7인데 2배씩 됐으니까 2루트 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각 표시 하나 안 한 게 요거고 점 x 놓으면은 얘도 수직이기 때문에 점 x 이렇게 돼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죠. 자, 계속 얘기합니다. 기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이 기하 정보란 길이, 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보면 또 불편하니까 우리가 편한 직각삼각형 두 개로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점이 있고 얘는 6, 2루트 7, 2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k와 2루트 2가 이렇게 나와서 사인점은 6분의 2루트 7은 k분의 2루트 2겠구나. 2 없애주시고 k 구하기 위해서 바꾸면 k가 루트 7분의 6 루트 2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시면 k제곱이 7분의 72가 돼서 7k제곱은 72. 중요합니다. 기하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야지 여러분들 길이 열려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객관식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아쉬운 문제였어요. 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저 객관식 9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기말고사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험 운용 자, 어쨌든 객관식을 다 맞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25.7점이었기 때문에 25.7점 맞죠? 즉, 이 9번을 틀린 친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요, 진짜 바위랑 한번 정면 승부해 본 친구들입니다. 정면 승부를 해본 친구들은 이거를 못 맞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객관 단답형 5번처럼 이것도 정면 승부하면 맞추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5번만 없었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5번이 정답인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9번은 적어도 5번은 하나는 있겠지 하면서 5번을 찍은 친구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센스를 발휘하지 못한 친구들은 점수를 못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 문제의 원형은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해서 알겠지만 a 플러스 b는 0이어서 오히려 찍맛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a, b를 바꾼 게 패착이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a, b가 이 BC를 잇는 선분, 그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럼 얘가 2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더라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착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찍어서 이렇게 맞춘 친구들이든 이거를 이용해서 답을 찍은 친구들이든 어쨌든 그 친구들은 시험을 운용하는 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맞히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객관식은 보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보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풀이 방향을 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운영 능력이었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도 직접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자, 축을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1,4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자, 이런 사각형 A, B, C, D에서 자, A, B, C, D에서 AD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 자, 기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죠.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점이 지나는 직선 L이 BC와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B의 값은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아마 가장 많이들 또 오류한 친구들은요. 2등분이니까 무게중심 지나는 거 아닐까? 요렇게 헷갈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았어요. 무게중심 지나는 게. 왜냐면 어쨌든 얘가 1대3이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을 지나는 게 효용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거를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된 친구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저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게 넓이잖아요. 넓이라는 정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시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이것도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점의 좌표를 M이라고 잡고 이 점의 좌표를 N이라고 잡으면은 우리는 A, M, N, B 또 D, C, N, M 요거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 넓이를 진짜 직접 구하고 구해서 같다라고 봐야 될까? 첫 번째는 직접. 자, 두 번째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빨리 판단하셨어야 됐었어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운용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정말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센스가 좀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넓이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뭐 공유된 부분을 구하거나,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 구하려면은 보자 길이를 다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는 지금 좌표들 4개밖에 없고요. 뭔가 구하기가 좀 빡세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직접 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1, 2분 내에 내리셨어야 됐었어요. 직접 구하다가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은 직접 구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셨어야 됐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마지막 프린트에 1번 문제에서 이야기해드린 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아마 원중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쌤이 풀어준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풀어준 게 있을 텐데요. 그 풀이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겁니다.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야 되는데 직접 구할 수 있을까? PQ 구하는 게 너무 빡센데? 그럼 직접 구하는 건 좀 빡세겠다. 그러면 이거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얘가 대칭이니까 수직 이등분이네. 그러면은 한 점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수직 이등분된 대칭된 좌표를 알면은 구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풀이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가능과 불가능, 즉 직접 구할지 간접적으로 구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서도 중요한 건 꼴정리입니다. 꼴정리 중요한데, 자, 보시면 사각형 A, B, N, M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사각형 1과 사각형 2의 자, 넓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사각형을 무슨 사각형인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사각형을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굉장히 빡세 보여요. 자, 그런데 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높이를 구할 때는 만약에 평행한 직선이라면은 높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반문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얘 평행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떠오르냐? 자, 그럼 반문할게요. 저게 만약에 평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평행이 안 된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도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림도 이렇게 친절하게 준 겁니다. 제발 지금 거의 평행인 게 그려지지 않았냐고, 평행인 성질을 이용하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평행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높이는 이 평행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는데 라면서 사고가 이어져야 됐었던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BC와 AD는요 평행합니다. 기울기를 구해보면 구할 수 있어요. 자, 평행하다라는 거는요, 자, 사각형 1에서도 얘는 그러면은 한 대변이 평행한 거니까 사다리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과 아랫변의 평균에다가 높이를 구하는 거죠. 높이를 곱하는 거죠. 즉,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아랫변과 윗변의 평균이잖아요. 아랫변과 윗변의 평균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자, 그러면은 1 이렇게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변과 윗변 높이 2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꼴 정리를 하고 보니까 BC하고 AD가 평행이어서, 자, 여기서 H1과 H2는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꼴 정리를 먼저 해보다 보니까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높이는 평행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 사고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행이기 때문에 높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은 아랫변하고 윗변의 합만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정보를 1대3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지금 2고요. 얘 지금 4니까 얘 2루트 5잖아요. 2루트 5를 1대3으로 했으니까, 자,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5고 얘는 2분의 3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m과 n이라고 둡니다. 그쵸? 모르니까 구해야 되는데 당장 구할 수 없으니까 미지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2개가 나왔으니까 식도 2개가 나와야겠죠. 식 2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꼴 정리를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m 더하기 n은 그냥 BC의 길이니까요. 얘 3루트 5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즉 여기에 아랫변과 윗변, 여기에 아랫변과 윗변 2개의 합이 같은 겁니다. 즉 m 플러스 2분의 루트 5는 n 플러스 2분의 3 루트 5 라는 식이 2개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m이 계산하면요. m은 2 루트 5가 나오고요. n이 루트 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 루트 5가 나오고 루트 5가 나오는데,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a,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 길이의 비율 2대 1이죠. 아,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n이라는 거는 BC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구나. 끝났습니다. 자, 변별력 문제 맞죠? 굉장히 사고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유형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형을 푸는 방법을 그냥 외우고 익혀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킬러 문제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사고는 가능과 불가능을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조건이 넓이기 때문에 넓이라는 거는 직접 구하거나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직접 구하는 건 빡세. 간접적으로 구해야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꼴 정리를 해야지. 필요한 꼴이 뭘까? 중요합니다. 처음에 가능 불가능, 그 다음에 꼴 정리를 하고 보니까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평행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근데 찾아보니까 평행이야. 높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각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얘가 내분점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거죠. 자, 지금 이 사고, 이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꼴 정리, 이 두 가지 사고는요 킬러 문제를 푸는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꼴 정리를 해놓고 조건을 찾아 나가는, 이걸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얘도 비율로 구하면 되겠죠? 2대1이면 얘가 어차피 3이에요 2대1이면 여기서 2칸 간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칸인데 2대1이니까 4칸 간 거겠죠? 즉 A, B는 마이너스 4,4가 돼서요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킬러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고들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대망의 단답형 5번을 좀 보겠습니다. 뜸을 좀 들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 정리를 더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률은 전교에서 총 3명 맞췄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찍맛이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 3명은 물론 쌤이 이야기하는 그 최상의 루트로 풀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풀었기 때문에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엇나가면은 이 문제는 계산이 너무 헬이 되기 때문에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감은 잡아놨는데 그거를 직접 계산하다가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포기한 친구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답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답들도 보였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계산이 좀 다 실패한 친구들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말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요, 그래서 쌤이 왜 프린트만 주구장창 풀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프린트에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은. 단답형 5번도 그렇고요. 서술형 3번도 그렇고, 맨 마지막 프린트 12번에 힌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자, 프린트 12번에서 강조했던 거는 이해 능력 강조했었죠. 새로운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EX 플러스 K라는 표현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프린트에서 한번 본 표현이라 조금 익숙하게 접근해서 생각보다 서술형 3번을 꽤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서술형 3번에서 물었고요. 그
그 다음에 단답형 5번은 최대 최소. 는 경계. 즉, 접할 때. 라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던진 겁니다. 최대 최소는 경계이고 접할 때. 그래서 이 단답형 5번이요. 아마 그 접할 때까지 생각한 친구들은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그 접할 때까지도 가지 못한 친구들은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꼴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꼴 정리만 제대로 해놨어도 저 접할 때까지는 접근한 친구들 꽤 많고 계산을 한 친구들도 덜어 있을 텐데 계산 실수로 틀린 친구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교 한두 명 정도.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킬러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는요. 역시 동일합니다. 얘요. 좀 웃겼습니다. 왜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쌤 이거 킬러로 블랙 라벨에 있는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 나를 이 킬러를 블랙 라벨에 있는 것 변형할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 라면서 조금 웃겼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보지 못한 유형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형화시켜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킬러 문제는 사고력이 킬러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사고력이 훈련이 돼야지만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단답형 5번의 핵심도 역시나 꼴 정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복잡하게 주어진 것일수록 꼴 정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정보를 다 읽고 있어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x절편이 2인 직선.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원에 왜 루트가 들어가 있지? 하면서 일단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원의 점 C에 대해서 각은 왜 또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동점 2차 함수까지 있어. 함수가 3개가 조인되어 있죠. 일단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다가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걸 명백하게 하고 그거 구하고자 하는 거에 꼴 정리라는 게 가장 먼저였습니다. 자, 이 꼴 정리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좀 전개가 가능한데 어떤 선생님 얘기할 때도 이 꼴 정리를 강조하지 않고 꼴 정리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올바른 풀이일지는 조금 의심됩니다. 꼴 정리를 먼저 해야지 이 복잡한 정보들을 하나로 수렴시킬 수가 있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 이고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삼각형 PAB의 넓이라는 정보 하나랑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는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 요거는요. 방금 얘기했던 거 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니까 경계. 혹시 접선일까? 라는 의심을 해보셨어야 됐어요. 자, 저렇게 꼴 정리를 하고 갔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접근한 친구들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PAB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밑변과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두 개 다 변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고교 수학은 단일 변수만 다룬다 그랬죠. 즉, 이 밑변하고 높이 중에는요,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로 밑변을 잡고 싶으십니까? 그쵸? 밑변은요, A, B로 잡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 밑변을 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월하게 줬지만, 이번에는 저 밑변 구하는 것도 아주 수월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밑변을 구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쌤이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 자, 이렇게 구해놔야죠.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명확히 해놓으면요, 이 그림을 절대 한 번에 보지 않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 위주로 분리해서 봤을 거예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걸 A, B를 보니까 현이네요. 자, 현이 있으면 중심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려줘야 되죠. 이등변 삼각형 표시하고 수직 이등분 표시하셔야 되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구하는 건 A, B인데 아, 이거의 2배겠구나. 이거 구하면 되겠네?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랑 중심거리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루트 3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보시면은 얘 4,2 루트 3 되겠네요. 4,2 루트 3 한 다음에 자, 이 AB는요 루트 3분의 1이고 x절편이 2니까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다음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 2개로 바꿔놓고 R제곱 해서 찾으라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루트 3이 보이긴 하지만 얘는 평행이동 과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루트 3은 원래 루트 3을 의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반지름이 4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2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대 2대 루트 3, 2 루트 3 해서 자, A, B는요 4 루트 3이라는 거를 그래도 좀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찾거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동점 C를 준 겁니다. 동점 C는요 원 위에 점 C잖아요. 얘가 60도라죠. 원주각입니다. 얘 120도. 그리고 반지름이 4. 그리고 얘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얘 2루트 3이고 바로 4루트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저걸 위해서 준 겁니다. 동점 C 60도가 된다라는 거는 물론 이걸 보지 않았더라도 중심이랑 이걸 이용해서 구해서도 충분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도전할 만한 친구라면은 이거를 푸는데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확보해 놓고 풀었을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밑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높이의 최대값이잖아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A, B 하고요. 이 동점 P에 대해서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이 접할 때 얘랑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은 이런 기울기가 같지 않은 얘랑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은 기울기랑 같을 때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는 건요 접선입니다. 어떤 접선이냐? 기울기가 같은 접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누누이 접선부터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전진한 친구들은요 이 접선까지는 그렸을 거예요. 그래, 꼴 정리해놓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 구하고 이제 높이 구하면 되겠구나. 높이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경계니까 접선이겠네.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 여기까지는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뱀풍이었을 겁니다. 자, 기울기가 같은 접선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A, B가 있고 P가 있으니까 높이는 수선이니까 수선을 그려봤을 거예요. 이렇게. 저 수선 그려봤는데 저 어떻게 구하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직선 방정식 구해서 한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왜냐면 기울기 루트 3분의 1이고 2차 함수의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0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높이를 구해볼까 라면 생각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일부러 거기가 변별 포인트였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얘를 계산하는 순간 헬게이트에 빠집니다. 절대 계산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계산하면요 굉장히 루트가 많아지고요. 엄청 제곱하면 루트가 한 번에 또 없어지지 않는 계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아마 멘붕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교훈 중에 길이는 그 길이를 품는 모 위에서 관찰하자. 그쵸. 그 길이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을 하자.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꼴 정리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게 2차 함수가 원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 2차 함수는 꼭지점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x 마이너스 2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놈의 축이랑 요놈의 축이랑 요 0이랑 같은 거예요. 그쵸? 즉 여기가 x축이라는 겁니다. x는 2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얘가 0이고요. 얘는 2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쵸? 그 길이를 L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 H를 잡으면요. H가 있으면 만약에 이 각을 점이라고 하면요. H는요. L 사인 점입니다. 그래서 요 L을 구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인점이라고 해석하는 요것도 관건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L 사인점이니까 둘 다 구해야 되는데 이 사인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부러 그래서 기울기를 루트 3분의 1로 준 겁니다. 기울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 1. 즉 얘가 30도죠. 즉 요놈이 30도인 거니까 요놈아 점은요 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에 아주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킬러 문제 30번의 조건들입니다. 즉 2분의 루트 3 L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저 L은요. 사실 원래 문제는 이랬습니다. 자, 봐봐요. 지금 x-2의 제곱이고 x-2가 있죠. 원래는요.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축이 x는 2지만 원래는 y축을 이렇게 축으로 해서요. 이렇게 내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y는 루트 3분의 1 x가 되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이 돼서요. 그거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접선을 구하면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거 이용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과의 거리는 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계산 능력을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기하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칫 계산으로도 풀리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시킨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쌤이 이제 2학기 첫 시간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행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옮겨도 성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고가 킬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즉, 얘가 x-2고 x-2니까 똑같이 축이 2면은 얘 그냥 필요 없는 거 그냥 x는 0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계산했으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푼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면은 진짜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계산해 보세요. 네, 이렇게 풀었으면 진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하면요. 이 L에, L'이라고 하면요. 이 L'의 x는 2에서의 값을 구하고
이 2에서의 값이 바로 이 L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여기가 X축이니까 0부터 그 2까지 함수값까지의 거리, 요 놈이 L이잖아요. 그쵸? 자, 얘를 그냥 다 계산했으면은 얘의 y절편 같은 거 계산했으면 좀 빡셌을 텐데 얘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접할 때니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나오고요. 그거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접선이니까 우리는 y절편만 모르죠. 자, 넘겨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 나와서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k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에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k의 x는 2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즉 구하고 싶은 건 L은 k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k 플러스 루트 3분의 2는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 3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 나오겠죠. 2ab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4k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k를 구해보시면요. 자, 그래서 k 플러스 루트 3분의 2니까 4로 나눠주시면 여기 루트 3분의 2가 나와요. 그쵸? 넘겨주시면은 k 4 곱하기 k 플러스 루트 3분의 2는 3분의 1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쌤이 지금 이것도 3분의 1 플러스 40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플러스 루트 3분의 2는 12분의 1 플러스 10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h는 L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곱하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L이 이거니까요. 12분의 1 플러스 10 되면은, 자, 계산 되고요. 여기 두 개 없으면 3 이렇게 되고요. 3을 곱해 주시면은 4분의 1 플러스 30 되니까 4분의 121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25가 나옵니다. 요거 하나 푸는데 굉장히 숨가뻤죠. 원래 킬러 하나 해설하려면 요 정도 갑니다. 자,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꼴 정리. 복잡한 조건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는 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해서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계겠구나. 꼴 정리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고교 수학은 단일 변수만 다루니까 밑변을 먼저 봅니다. 그쵸? 그럼 밑변은 정해진 A, B로 잡는 게 좋겠죠.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최대값이니까 접할 때. 근데 이것도 계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하자 라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정답률이 3명이 나올 만한 문제는 맞았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푼 친구들은 정말 학습을 열심히 하신 거고요. 자, 못 푼 친구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 이거를 풀려면은 적당한 시간에 풀었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그런 생각 상태로 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겨놓고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들을 절대 경히 여기지 마세요.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서술형 3번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더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시다면은 이 서술형 3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되 이 프린트 12번과 연관 지어서 이해 능력을 가지고 풀어보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풀어보시고요. 본인이 조금 더 나중에 수투와 연관 지어서 이 관련된 시야를 진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제가 따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학습하는 데 중요한 이야기들, 시험을 보는 데 중요한 이야기들, 또 시험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리뷰 하나만 잘 정리하시더라도 엄청나게 레벨업 하실 겁니다. 진짜 확신해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방학 때 정말 다들 업그레이드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 이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